안녕하세요. 오빠브라운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단 대출도 쪼이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분양자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버리는 대출이 이 집단 대출 아닙니까? 신축 아파트에선 이 중도금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쪼임새로 간다는 건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대출 규제 자체가 가장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선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 비해서 주담대 부분에서 1000억 정도 밑도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997억 정도 된다고 하죠. 일단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시중은행에서 강도 높게 금리를 계속해서 상단금리 거의 7%에 육박할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 속도 늦추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지금 부채 문제가 가장 발등에 떨어진 그런 불이란 얘기인데, 당장 해법이 나와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고, 결국엔 정책 대출의 가장 기둥이 됐던 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이 주담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난 10조 원 대출의 중심이 됐던 그런 충격이 컸던 터라, 결국엔 수분양자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냥 집단 대출은 이 아파트 당첨만 되면 시행사와 맞물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대출인데, 이걸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대출 규제의 찬바람을 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커다란 충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는 이미 잔금 대출, 그러니까 마지막 주담대 부분도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빡빡하게 쪼이는 와중에 이제 중도금 대출까지도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5대 은행 집단 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증가폭도 쿨다운 시키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이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출 접수 시간과 한도가 일일 총량제로 바뀌는 분위기죠.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상품 운영 시간도 15일부터 제한 중에 있는데, 대상이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는 부분에서 차단막을 내리고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일일 한도 축소를 해서 하루 할당량을 넘어버리면 바로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국토부에서 디딤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유예될 거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다음 주 24일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정도의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대출까지도 상당히 규제 대상 폭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전면적인 이 대출 스탠스는 상반기 2%대 금리로 시중은행이 고객을 유치하고 대환대출로 수요를 폭증하게 할 만큼 상당히 유연한 스탠스였는데, 하반기 접어들면서 완전히 대출 스탠스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갈 정도로 극과 극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의 대출 수위는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마당에 시중은행이 뒤늦게 금리를 쪼이고 있고 이 대출 추이를 빡빡하게 가져가는 걸까요? 결국엔 부채 문제를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내수 침체 부분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위기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괜시리 대출 폭주를 멈춰 세우려는 게 아니죠. 당장 집값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집값이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책이기도 하지만, 당장 전체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가 상당히 고갈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결국 내수 부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침체된 내수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
살아나는 지표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이고요. 다음 주 24일에 이 GDP 상황이 발표가 되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을 이루는 듯 했으나 2분기는 뭐 그대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0.2%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면 3분기는 0.5% 정도 소폭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거의 뭐 0%대로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내수 경기의 부진이 거의 뭐 수년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수 부진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 다름 아닌 가계부채인 것을 금융당국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대출 규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경제 부분에서의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폭주하는 부채 막지 않으면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의 조 단위로 증가하는 부채 문제 그대로 뭐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국내 대기업들의 이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순 해외 업황의 악화라는 악재도 악재려니와 국내 내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내부적인 문단속이 안 되는 거라. 황소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후 더욱더 강도가 세질 대외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도 거의 뭐 쓰나미급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 뭐 본능적으로 대기업들이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 감축이라는 방안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은 해외 인원 감축 30% 선에서 줄여나갈 계획이고 SK, 희망퇴직, LG 역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유통업도 뭐 거의 내수 부진에 의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지마켓이나 롯데 등등 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도 다 이런 경기 부진의 한파를 미리 내다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값의 풍향계로선 지금 거의 최고 수위에 오른 대출 규제 게다가 이와 맞물린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이 속도전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앞날을 휘청거리게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단순히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뭐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출 수요가 폭주를 하다간 자칫 뭐 은행 건전성에도 치명적인 뭐 내상을 입을 가능성 높잖아. 낮은 포복으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다시 살아오르는 느낌? 이렇게 뭐 미국이 침체 국면의 모습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 더욱더 주변 금융시장은 옥죄는 형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 부분에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미국 침체도 위기지만 미국 경기의 단기적인 화랑도 주변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장 뭐 나온 지표들 보면 9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4%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내수가 받쳐준다는 거고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9,000건이 줄어버리는 이 단기적인 지표를 내놓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인 지표들도 미국 경제가 뭐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체력을 시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뭐 다음 달 11월이 미 대선이라 이런 긍정적 지표가 나오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11월 마지막 미 연준 금융정책은 금리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고요. 만약 엄청난 침체 국면으로 가는 지표가 쏟아져 나오면 다시 빅컷으로 가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지금 워낙에 증시도 나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경기 전체 부분에서 청색 신호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5.0% 동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딱 두 가지,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지표가 딱 결과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11월 집값 향방은 아주 급변침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뭐 대출이 옥죄어 오자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3년 내 뭐 최대치를 찍고 있고 매수 심리 위축에 어제 뭐 89,000건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이 중도금 집단 대출까지도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매물은 뭐 폭주를 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매물이 이렇게 늘게 되면 거래량 뭐 갈수록 관망세가 짙어져서 집값을 뭐 내리찍는 무게감으로 더할 것으로 다가오고,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은 대내적인 이 대출 규제, 기업 구조 조정, 게다가 대외적인 이 국채 금리와 미국 금융 변수가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집값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케바케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시고 아주 신중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 일주일 안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정말 안개 속과 같은 이 금융 환경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듯 해도 이게 지금 엔캐리 청산 자금이 300조 가량이 물려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고요. 국채 금리는 뭐 거의 5% 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주변국의 금융 상황, 금리 상황을 아주 하드하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파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이 받게 될 것 같고요. 집값 역시도 엄청난 그런 영향력 안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단 대출도 중단이 되면 이젠 신축 분양 시장에서 수분양자들이 받았던 자동화 시스템, 이 대출도 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뭐 정책 대출까지도 쪼이게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규제가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는 건 미국 금융 상황이 늘 그랬듯 한국에겐 유리한 상황이 아닌 반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급격한 내수 부진의 상황이 대기업마저도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선 절대로 뭐 집값이 고공행진한다는 그림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팩트가 될 수가 있겠죠. 급변침을 하는 11월에 부동산이 될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